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김병철입니다. 자,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지난 한 주간 가장 수익률, 상승률, 종목 상승률이 가장 좋은 분들 모시고 저희가 적중률과 상승률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베스트, 주간 베스트 전문가분들을 계속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주간 베스트 전문가님이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궁금한 상황 좀 이따가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 국내 증시, 야, 미국 장은 오르는데 도대체 오르지 않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 도대체 무슨 마법이 벌어졌길래 요즘 이러는지, 요즘에는 이제 일본 증시의 물귀신 작전이 통하고 있죠. 일본 증시가 못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를 물귀신처럼 자꾸 못 올라가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무엇인지, 그런 해법들을 주간 베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주간 베스트 상승률, 종목 상승률 기록한 전문가님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진현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똑똑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을 대상으로 대회를 펼쳐서 베스트 전문가님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주식 시황, 주식 섹터,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되냐면요. 똑똑한 주선생과 주식의 봄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출전을 하게 되고요. 평일 오거래일인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님이 TV 방송에서 언급한 유망 종목과 또 팍스통신망의 가격 전략 등을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한 후 상승률과 적중률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 8월 3주차 주간 베스트 전문가님들 후보군을 모셨습니다. 자, 5위는 빅머니 전문가님이십니다. 2호 플로우로 18.2% 최고 상승률 내셨고요. 일동제약으로 12.1%, CIS로 7.6%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4위도 만나봐야겠죠. 4일란 전문가님은 바로 박노주 대표님이십니다. 각종 수익률 대회를 휩쓸었던 황금 로봇 AI 시스템을 통해서 유망 종목들을 쏙쏙 뽑아주고 계십니다. 세니젠으로 13.1% 수익률을 내셨고요. 휴마시스와 화성밸브 역시도 각각 13.1%로 동일한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AI로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률을 일정하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3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저평가 받고 있는 소외된 종목들을 쏙쏙 발굴해서 대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선취매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바로 리치 전문가님이십니다. 루닛으로 36.7% 최고 상승률 기록하셨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로 각각 2.4%, 1.9%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마트로 1.6% 상승률 기록하셨네요. 자, 이제 2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최병곤 대표님은 20년이 넘는 증권업계 경력을 자랑하는 내공이 아주 깊으신 분인데요. 상승률 보시면 셀레믹스로 23.4% 최고 상승률 기록하셨고 오성 첨단 소재로 13.9%, 한빛 레이저로 5.9%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봐야겠죠. 1위는 365 플러스의 이응복 대표님이십니다. 시황과 증시 일정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통해서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인데요. 전력 설비 관련주 효성중공업으로 15% 상승률 기록하셨고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14.8% 상승을 기록하면서 한쪽 섹터에서 아주 높은 종목 상승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기판 관련주 이수페타시스로 6.5%, 또 서진 시스템으로 5.8%, SK하이닉스로 2.4%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자, 자세한 365 플러스 이은복 대표님의 TV방송 유망 종목 상황을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성중공업으로 최고 상승률 기록하셨습니다. 15%고요. 마찬가지로 HD 현대일렉트릭으로 14.8%, 15%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하셨습니다. 또 이수페타시스로 6.5% 상승률 기록하셨는데요. 이 종목 내 상승률들 어떻게 기록을 하셨는지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베스트 전문가 1위를 하신 365 플러스의 이은복 대표님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린이 탈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1위를 탈환하신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1위 탈환하셨네요. 네. 요즘에 그 팍승희 TV에서 네. 한 5시쯤, 6시쯤에 네. 종목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아, 맞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요즘에-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종목 상담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아주 그냥 그 거의 팍스에서 거의 살고 계시다고. 예, 공무원이 된 것 같습니다. 팍스 공무원, 예. 그러니까 종목 상담 공무원 약간. 예. 근데 시청자분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방송 한 번 나갔거든요. 예, 제가 상담 오는 종목마다 그냥 다 매도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좋더라고요 평가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네 가지가 없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명쾌하게 좀 얘기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자꾸 매도여가지고 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은 아주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네. 또 상담까지도 잘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종목 상담하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뭐 어쩌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팍승희 TV에서 6시에 종목 상담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매일 저녁 6시는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프로그램 홍보를 했는데 1위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오랜만에 제가 1위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렇게 주간 베스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뭐 쟁쟁하신 또 선배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 자리를 또 운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운도 실력이 따라야지 온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 실력이 조금 따라줘가지고 이제 앞선 선배님들보다 조금 더 좋은 스윙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도 네. 끝에 제가 또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꼭 선배라고 하는데 후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사람 중에 후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주식 그 연차가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저희 분들이. 그렇죠. 네, 꼭 저희 분들이 주식 연차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주식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일단 시장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아니 도대체 미국 오르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죠, 우리?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일본이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그런 게 또 시장의 관망세로 좀 임하지 않았게 됐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가깝고 먼 나라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네. 방파제 국가, 우리나라에 몰려든 태풍과 모든 걸 다 몸으로 막아주고 있는 방파제 국가인데, 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자꾸 우리하고 같이 엮이는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광복절이 있었더니 8월 자꾸 일본한테 우리가 발목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네. 이제 함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엔화가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은 뭐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달러가 급락하고 있죠. 네. 달러가 급락하고 있고 엔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청산의 위험이 좀 있지 않냐라는 네. 것들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행히 일본계 자금이면 괜찮은데 네. 외국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계 자금에 조금 좀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향후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네, 저는 일단 하반기 증시 한번 조금 안 좋게 좋게 본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 또 9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100%로 지금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저는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오를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저도요. 네. 근데 하지만 또 엔비디아도 잘 올랐고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또 반등해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디커플링 반대의 상황으로 좀 흘러간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네, 근데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저는 좋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잡기가 좀 더 오히려 수월했다. 그렇기 오늘 이런 게 기회였다.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변환하지 않았나.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랜만에 오. 1등을 하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니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거 1등 주변에 계속 맴돌긴 했어요.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항상 1등이 돼서. 그러시구나. 맞아요. 요즘에 그 6시 방송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억지로 수익률을 안 내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네. 수익률이 뭐뭐 났는지 한번 우리 진현지 MC님께서 한번 자세한 브리핑과 함께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주간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되신 이은복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은복 대표님께서 자세한 시황관, 전략, 또 유망 종목도 알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365플러스 이은복 전문가님의 베스트 유망 종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종목 상승률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인 효성중공업으로 8월 14일에 진입을 해서 8월 21일에 청산을 했습니다. 15% 상승률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주 HD 현대일렉트릭으로 8월 14일에 공략을 하셔서 8월 22일에 청산을 했고요. 14.8%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주 이스페타시스로 8월 14일에 공략해서 8월 20일 비슷한 시기에 청산을 했고요. 6.5% 상승률 기록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365플러스 이은복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보니까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로 상승률 대부분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일단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바로 그 종목들인데요. 초강세를 보였던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한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 구간에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전력 설비 관련주들 좀 어떤 포인트로 좀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향후 전망 좀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보시면은 효성중공업이나 H현대일렉트릭 여기 또 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LS일렉트릭까지 제가 전력 설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전력 설비 3대장을 다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거를 너무 가져가고 싶었는데 너무 워낙 고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언제 사지라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폭락했을 때가 기회였다. 예, 오히려 어. 저는 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를 제 인생의 날로 좀 어머. 지정해 주고 싶습니다. 아. 제가 네. 다시 태어난 날로 제 제2의 생일이라고 저는. 시청자분들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 그날 별로 좋은 기억이 없으실 텐데. 네. 시청자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랙 네, 양복을 네. 또 갖추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8월 5일 날 큰 네. 조정을 받았고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왜냐하면 제가 이 전력 설비 쪽 테마를 집중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북미의 노후화된 전력 설비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또 전력 설비 쪽 이슈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여름에 저희 요번에 8월 3주차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냥 8월 내내 더웠어요? 네, 맞아요. 8월 죽는 내내 줄 더웠죠. 알았습니다, 네. 저 진짜. 네, 아, 그때 예. 전력 수요, 국내 전력 수요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계속 경신했죠. 네. 사실 저는 이제 8월 중순까지 잘 버텼거든요. 네. 제가 더위를 잘 못 참아요. 제가. 네. 땀이 많고 제가 좀 이렇게 겨울은 진짜 네. 너무 춥잖아요. 네. 막 껴입으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네. 여름은 다 벗었는데 더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더 벗으면 이상한. 그래서 그래서 여름 이제 벗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8월 중순까지 잘 버텼는데 네. 와, 그 이유는 진짜 저는 어제 주차장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뭐 찾느라고 5분 찾는데 땀이 그냥 요즘에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저도 장난 계속해서 육즙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아닙니다. 네. 이거를 방송이 제가 지금 방송이 약간 잠깐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네, 방송이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식사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니까 예. 그런 얘기 좀 우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전 전력 설비 하반기 증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정 매매에 달이 낮게 향후 일정을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 증시 전망까지 체크를 해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구한 끝에 역시 전력 설비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지금 충분히 가져가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왜냐면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앞으로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데 네. 단지 흔들어서 한번 밀렸는데 네. 그게 좀 상당히 좀 좋은 자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우리 윤복 전문가님이 이제 말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 전에는 정말 끝없이 올라버리니 네. 그 중간에 잘못 들어갔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일단 뭐 약간 좀 두고 보고 기다렸다가. 있다가 이번에 그냥 급락했을 때 특히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번 급락 때 120 이동평선까지 찍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찍을지는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고게 매수했던 게 지금
우르르 다 올라오면서 네. 좀 수익이 좀 냈다 이렇게 좀 우리 임복 전문가님 얘기하시는데 네. 그러면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아 일단은 그럼 계속 홀딩인가요? 네, 일단은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정말 셋다 네, 셋다. 좋다. 왜냐면은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이번에 실적 발표 제일 확인되었죠.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네. 효성중공업하고 LS 일렉트릭은 실적 약간 조금은, 좀 네. 미스 났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그래도 일단은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변압기 쪽, 전력설비 쪽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장만 가기 때문에 일단 대장을 홀딩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효성이랑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도 이번에 조금 다시 보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8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지 않고 워낙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끝까지 우상향을 하고 지금도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달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네. 그래서 일단 LS 일렉트릭이랑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차트 보시면은 보통은 원래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락세로 좀 추세가 전환이 되는데 오히려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세요. 7월 달 이후로도 계속해서 5월 달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고요. LS 일렉트릭도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고 저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 있어서 다시 홀딩을 하고 있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S 일렉트릭이 상승률은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좀 안 네. 나오는 상황. 근데 네. 여러분 요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하는 일을 좀 다 같다라고 보시는데 약간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맨 앞선두에 있는 전력, 인프라, 배전, 이런 설비인데 이 변압기나 이쪽은 그러니까 전력단 앞에 전선단, 전력단 이런 있는 기기들 단은 전부 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하는데 LS 일렉트릭이 주력은 뭐냐면 뒤에 이제 뒷설비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설비단 수주가 나와야 뒷설비단 수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 깨진 거는 사실 뒷설비단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약간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저는 LS 일렉트릭 그럼 좀 더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른 충분히 더 데보다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LS 일렉트릭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효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세요? 효성중공업 같은 거 이번에 일단 노르웨이 수주권도 이때 3천억 규모라고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좋은 수주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일단은 또 효성중공업도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전력설비 쪽에 조금 비중은 좀 작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효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HD 현대일렉트릭 좀 근데 충분히 가장 중요한 건 LS 일렉트릭. 예, 보시는 가장 거예요? 중요한 건 LS로 저도 그렇게 보고 보고 계세요. 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효성중공업 보고 있었는데 네. 의견이 안 맞네요. 제가 갈아타든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방금 이제 요 얘기도 들었으니까 네. 저도 참고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효성중공업이라는 건 또 한 번에 올라왔는데 네. LS 일렉트릭 많이 안 올라온 거 보니까 네. 충분히 상승률은 좀 있다. 거기 MSCI 제로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팁을 하나 여러분들 다 한 거네요. 혹시 이게 히든 종목은 아니죠 오늘? 아닙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다른 있죠? 더 좋은 종목, 알겠습니다. 더 좋은 종목 오늘 들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보너스로 한 종목 네. 나왔네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참여부 안내와 함께 그 네.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또 있나요?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물어볼까요? 네. 네. 더 물어볼 거라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8월 3주차 주간 베스트 전문가님 1위로 선정되신 이은복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무료로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오늘 TV방송에서 유망 종목이라고 언급하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요. 말씀하셨듯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고 또 작년에 큰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이 엔비디아의 GPU 칩 기판을 납품하는 종목이라서 엔비디아 직접 관련주로 엮이는데 매매 포인트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FPCB가 또 주력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좀 유연한 연세로 기판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던 이유로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한미 반도체를 꺾고 이수페타시스가 1등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가에 큰 폭으로 올랐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정 매매의 또 달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이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다들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실적은 조금 다 2분기까지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네. 하지만 목표 가이던스로 인해서 어떻게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지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목표 가이던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다시 한번 이때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도 잡고 싶었는데 좀 고점이어서 언제쯤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와중에 박앤세일이 들어왔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짧은 기일 안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수페타시도 공략을 하셨던 거 같아요. 예. 근데 그럼 이제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네.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이수페타시스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솔직히 지금 타도 괜찮나요? 지금?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좀 그렇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워낙 좋은 기업이고 저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이 기업의 주요 품목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가장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관망세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건방세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향후 이제 이점망은 계속 높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 뭐 약간 이렇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수페타시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300억 달러 찍어버린 매출 네. 그럼 뭐 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아직 네. 그게 문제인 건데 이수페타시스 추가적으로 전략이 이제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 네. 여기 있죠. 여기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기 QR 코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안내와 함께 종목 하나 더 궁금하다고 하시던데 그것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민 많으시죠? 저희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팍스통신망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입장하시면 베스트 주간 전문가로 선정되신 이은복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또 유망한 종목에 대해 알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과거 이 5G 통신 장비 관련주로 유명했던 종목인데 이 밖에도 2차 전지, ESS 함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네. ESS 관련주로도 엮이는 종목이죠. 최근에 ESS 관련주로 부각을 좀 받으면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래요. 네. 이 매매 포인트와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바라보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2차 전지의 하반기 증시전망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중에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든 뭐 빅테크 기업의 대표들이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이 ESS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ESS에서 가장 관련 종목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실적까지 완벽하게 성장했던 이 종목 그게 바로 이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이 서진 시스템 보면은 일단 주가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 보시더라도 굉장히 이 바닥 구간 지지 라인에서 충분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 찍고 나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좀 퍽 튀어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솔직히 ESS가 이때쯤에 해서 ESS가 조금 시장에서 약간 주목을 받고 지금 주가가 올랐던 적이 8월 8일이었거든요. 8월 8일에 이렇게 올랐던 게 또 뭐 테슬라가 또 올라가면서 또 테슬라 ESS 뭐 관련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ESS의 수급이 좀 붙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그때 상승했던 모습을 연출이 됐었는데요. 앞으로의 저는 ESS 전망 같은 경우도 하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뭐 빅테크 큰 기업들도 ESS 2차 전지가 워낙 힘이 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성 ST라고 또 있는데요. 신성 ST 같은 경우도 ESS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원래는 기존에
2차 전지로 실적이 나왔던 종목이었지만 언제죠? 이제 5월 27일이죠. 이때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ESS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번에 1분기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까지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ESS에 집중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앞으로의 좀 증시 전망도 밝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네, 각광을 받으면서 네, 원래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올라오다가 트럼프를 만나서 빠그라질 뻔했죠. 네. 근데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를 무려 7% 차이로 네, 이기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트럼프 진영에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했죠. 그 낙태 금지법 반대하겠다 해놓고 다시 낙태 금지법 원래 찬성하겠다 그래놓고 다시 반대하겠다 입장을 바꿨어요. 지지율 안 해볼까 하고. 근데 이미 그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지할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재에너지가 잘 되면 ESS가 왜 좋냐? 신재에너지는 전력을 처음에 이제 전력을 뽑는 곳과 쓰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네. 에너지 다 저장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신재생과 ESS가 반드시 엮여서 같이 맞물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선 시스템이 최근에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가는 좀 안 좋았어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오늘 안 떨어졌죠. 좋았는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일단은 지금 약간 네.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진입을 해도 되는지 그런 네.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공부방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주식 공부방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입장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선 시스템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네. 선 시스템을 네, 최근에 네. 공략을 했는데 예, 지금 수익률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좀 짜증이 나려고 해요. 그래서 종목응급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네. 이제 나중에 6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네. 목소리 변조해서 전화 드릴게요.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한번 전화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상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은복 전문가님이 최근 수익률 중에 가장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전력 서비 관련주들이 우르르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수익률 좀 많이 얻었다. 상승률이 많이 올라왔다. 이게 TV종 방송에서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들 사실 HDN 엘렉트릭은 진짜 그 제가 TV 방송 볼 때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은복 전문가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러면서 제가 사실 효성중공업에 대한 좀 버티는 힘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이걸 잘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은복 전문가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쪽에서 좀 수익률 크게 냈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섹터들 그다음 오늘 또 히든 종목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은복 전문가님의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고 그다음 히든 종목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진현지 MC님께서 지금까지 수익률 필요 없다. 상승률 뭐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네. 해서 이제 시황주문을 좀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인천 청라의 전기차 배터리 사건 있었죠. 화재 사건 이후로 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이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이럴 때 좀 단기 조정으로 보고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은복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만약에 타이밍이 맞지 않다면 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제외하고 네. 전기차 화재 관련 주들이 조금 있을지 네. 다른 주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한농화성이 있고요. 대장주죠. 네, 대장주죠. 전고체 대장주.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크 머티리얼주도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오늘 그나마 요즘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방망이 정변 짧게 잡아야 돼요. 홈런 치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줄 때 받아 먹어야 됩니다. 네. 줄 그렇게 때 안타로 치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거는 이슈가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어제 갑자기 주말 사이에 전 포르투갈에서 그 200대가 전소가 되지 한꺼번에 않았습니까? 네, 한꺼번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예측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험사들 되게 울상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원래 이번에 그 테슬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가지고 아, 구매를 네. 하려고 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약간 좀 구매 욕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지라. 전기차는 여러분 그 네. 중고차 가격 보고 사세요. 중고차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거의 강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불가능하고 빠르게 되더라도 27년, 28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이 이제 전고체 이제 그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소성이 있죠.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쉽게 꺼지지 않고 굉장히 더 오히려 크게 타오른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 이온으로는 말 그대로 액체가 아닌 고체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성도 없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출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테마를 받고 한 8월 6일이죠. 한 며칠 만에, 한 2주 만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몇 프로냐 바닥 구간에서 와. 이거 거의 한 100%가 넘게 올라오는 상황이 야. 연출이 됐습니다. 네.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네. 봤을 때 단기간 안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단기간 안에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 쪽 그 전기차 화재, 전고체 쪽 화재 테마는 조금 이제는 큰 폭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네. 좀 많이 오른 상태다. 네. 추가적으로 이슈 탄력받기에는 네.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돼서 뭔가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맞습니다. 결과물이 2027년 8년이 네. 그때까지 기다리 너무 어. 그때까지 주가가 상승하진 않고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네,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방망이 네. 짧게 잡고 치는 거는 네. 근데 이걸 좀 길게 보기엔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뭐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개표적으로 일단 테마 하나 받아본 게 스프링 쿨러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뭐, 스프링쿨러. 예, 스프링 쿨러 테마도 요즘 또 시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화재 사건이 많이 많죠. 있었죠. 예, 네.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냐? 이제 또 전기차 충전기, 네. 전기차 충전기도 이제 또 이게 과충전돼서 네. 화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과충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전기차 화재가 계속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네. 오늘만 특별히 오늘이랑 이제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끝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많이 해먹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뭐 네. 이렇게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 좀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보여요. 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좀 이미 올라왔다. 네. 그래서 네. 관련주들 좀 보려면은 그냥 조정을 주든지 네.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뭔가 좀 나와야 네. 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은 그래서 약간 좀 철기단 테마다 네. 이렇게 좀 약간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어떻게 코로나처럼? 되지? 예, 네. 코로나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다 이제 무너졌죠. 네. 지금. 똑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무너졌다. 네. 예상이 일단 되고 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원래 전기차 화재가요 여러분 그 지난번 인천 청라 때 처음 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계속 불은 나고 있었어요. 네. 계속 전기차가 불이 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포비아된 건 뭐냐면 네. 그 갑자기 그 지하 주차에서 왕창 다 타버리니까 네. 이제 거기에 약간 공포심이 있었던 거죠. 원래 전기차 불은 계속 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ESS도 계속 불 나고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됐다는 것뿐이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지난 일요일 날 바로 어제 네. 제조사 의무 공개 지금 딱 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모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시면 딱 나오죠. 어디가 중국 거 쓰고 있는지. 예, 근데 중국 건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거 중국 LF 배터리는요, 원래 불 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불 안 나려고 만드는 게 LF 배터리인데, 중국 LFP 배터리는 불나요. 예, 도대체 어떻게 만들게 불나지? 예, 여튼간에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그래도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얘네가?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 아까 뉴스 통해서 뭐 보신 분들도 네. 많겠지만 네. LG 에너지솔루션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워낙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뭐 반등도 잘 해줬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네. 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어떤 뉴스? 그 뭐였지? 지금 네. 그 뉴스가 잠시만 제가 지금 아, 바보가 생각이 안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사실 네.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 테슬라가 네. 그 원래 자기들이 배터리 내재화하겠다고 네. 하다가 실패했어요. 어. 4680 배터리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테슬라가 백날 해봐야 예. LG 솔루션을 지금 LG 솔루션만 유일하게 지금 4680 배터리 완제품을 삼성 SDI가 뭐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완벽하게 하는 건 LG 솔루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럼 2차전지 관련주들 그럼 2차전지도 한번 확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한번. 네. 2차전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차 전지 쪽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뭐 지금 차트 보시면 2차 전지 다 바닥 구간에서 네.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오른다 하는데 네. 뭐 보면 시간 지나면 결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바닥 구간을 아직 확인을 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은 일단은 실적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3분기도 안 좋을 3분기랑 예정이고. 4분기 지금 전기차 사고 싶은 사람 과연 있을까요? 봉생? 네, 전기차랑 뭐 중고차 시장 가보십시오. 네. 네, 쌉니다. 엄청 쌉니다. 신차로 사면 여러분 진짜 이거 그거다 X9 돼요. X9. 네. X9 됩니다. 신차로 사면.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체크해 보아야 될 게는 뭐 캐즌 현상이 지금 겪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캐즌 현상을 잘 겪고 일어날 수 있느냐에 지금 여부가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국내 이런 전기차 시장 속에서도 안 좋은 여파도 있을 뿐더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그나마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다시 반등에 성공해줬지만 특별한 큰 이슈가 없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지수 오르니까 약간 온 느낌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발 매수세 좀 들어오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그나마 조금 반등해 준 거지. 얘가 좀 좋은 실적이나 뭐 이런 좀 모멘텀 이슈가 크게 저는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좀 괜찮아지려면 화재 사건이 좀 잘 묻히거나 아니면은 신차가 있지 않겠어요. 테슬라도 신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아까 뭐 테슬라에도 납품이 뭐 이렇게 이슈를 이런 안 좋은 이슈들 말고 좋은 이슈들로 포장이 되면은 주가가 또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재료가 쌓이고 그게 또 모멘텀이 형성이 돼서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있고요. 네. 모든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작년 7월까지만 보시더라도 23년도 7월 2차 전지 해 아니었겠습니까? 네. 굉장히 신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들은 빠지는 것도 단기간에 무섭게 빠지고 무섭게 있죠. 빠지는데 얘는 또 단기간도 아니고 장기간으로 이렇게 무섭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게 네. 이제 골이 깊으면 네. 그러니까 골짜기가 깊으면 이게 올라가는 게 깊고 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네. 깊다. 깊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반등에 조금 성공을 해줬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의 조금 전망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는 좀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하나 있죠. 네. 예,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대선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그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선에서 변동성 있기 전까지는 보지 마라. 네. 네, 지금은 아예 볼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에 이제 더 금리 미국 이제 일단 금리 인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금리가 인하가 돼야 뭐 차를 원래 여러분 그렇죠. 차는 내 돈 주고 사는 거 아닌 거 알죠? 네. 맞습니다. 네, 캐피탈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용기로 사는 거 용기로 아니겠습니까? 사는 거죠. 용기만 가지고 사는 거죠. 차를 용기로 가서 사고 나중에 금리 인하였지만 9월에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보시면 아마 2차전지 그때 방향이 나오죠. 굳이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과 안내와 함께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업종 섹터 테마별로 등락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서 주식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고민 있는 시청자분들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주간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된 이은복 대표님과 함께 쉽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시면서 주도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꼭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와 함께 주식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AI 반도체 대장주 미국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요. 오늘 액측능각 관련주들이 이 K엔솔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향후 맞죠. 반등은 좀 언제쯤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9월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테마가 수혜를 받을지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 쪽도 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리고 뭐 금융주들 굉장히 바이오 쪽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거는 바이오 쪽은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이 좀 많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동차 쪽도 아직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랑 좀 다르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아 반도체는 네. 좀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 많이, 네, 많이 맞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많이 밀렸지만 하지만 얘는 뭐 좋은 정보가 뭐 뉴스들이 나와야지 오르는데 네.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뒤로 또 반도체 다른 이제 종목들의 또 실적 발표가 남아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은 저는 다들 뭐 실적은 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반도체 종목이 오르진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가장 밀접한 관련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시청자분들이 HBM 관련주들. 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차트 보시면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랑 비슷하게 갑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네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지금 지금 현재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의 공통점 차트도 비슷하고 엔비디아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가 주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그 당일날 주가 급등하지 않았어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갑자기 좀 올라와 왜냐면 주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타이밍이 네, 그 미국 장 마감 때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 장 마감 때라서 미장 반영이 안 돼요. 네. 아시아장이 바로 반영되고 네. 그날 밤에 미장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날 미국장 반영된 거 가지고 우리나라 장이 네. 또 반영되니까 네. 하루 이틀 뒤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SK 하이닉스랑 이 한미 반도체도 똑같이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주고 주가가 신고점을 달성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점 달성을 하고 7월 달부터는 굉장히 안 좋아서 반도체 종목들 얘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이 하이닉스도 이제 제가 상승했던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도 일단은 지금 굉장히 저는 오늘도 떨어졌어요. 3%나 떨어졌던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망세가 좀 유입이 됐다.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에서 딱 말씀드릴게요.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나 4분기는 아직은 조금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확신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목표 가이던스도 충분히 잘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지금 약간 좀 힘없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타이밍 왔고 내일까지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궁금하신 분들 시청자분들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제가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공략을 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청자 커뮤니티 그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상세히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향후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움직일 거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렇게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HBM 반도체 관련주들 예를 들어 뭐 테크윙, 한미 반도체, 네. 뭐 이밖에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미리 해주셨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28일 날 이제 수요일 우리 이제 미국장으로는 수요일이에요. 미국장 수요일 장 마감하고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돼요.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면 그게 우리나라의 목요일 아침에 아시아장 반영이 먼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잘 나온 거냐 못 나온 거냐 판단을 그날 바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대부분 수익이 잘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놓쳐버리면 다음날 갭으로 떠버리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그럴 때 쉽지 않죠. 근데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의외로 기회를 잘 주는 편이에요. 엔비디아가 네. 실적 발표 하고 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잘 보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28일 실적 발표하게 되면 엔비디아 시간을 보세요. 시간의 거래가 시간에 몇 퍼센트 맞습니다. 움직이는지 그거 보면 딱 답 나와요. 네. 그거 보면 답 나오니까
그 반드시 그것까지 한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인복 전문가님이 이제 엔비디아 시점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약간 SK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도 선침해도 좀 나쁘지 않을 거다. 물론 내일까지는 관망세이겠지만 그럼 내일 네. 종가 정도에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그 종가 정도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노릴 건지는 반드시 여기 주식 공방 반드시 QR코드 스캔하고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히든 종목은 반도체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일단 이번 히든 종목은 아까 제가 인증해드렸던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네. LS 일렉트릭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력 설비는 또 아닙니다. 아니요. 네. 관련이 있는데 저렇게 그건 네, 어떤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스무고개인가?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내용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열차 수주, 객차 이 전기 이제 열차 있지 않습니까? 열차 수주가 있어. 2,400억 규모의 또 미국의 2층 객차 열차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철도 부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준.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모로코 고속철 사업 규모도 2조 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10월 달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다 끝났고 10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 종목도 이 후보군에 편입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아시죠? 원전 관련 종목들 이번에 체코 수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모로코 고속철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 크네요, 이 종목. 엄청 크죠. 예, 이 종목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거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에도 편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상반기 말에도 수주 잔고가 19조 원이나 달성을 했고 8년치 무려 8년치 일감이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장 또 주요 이제 재료인데요. 폴란드와 또 K2 전차 2차로 또 계약을 했고 루마니아 또 K2 입찰 또 진행 중이라 합니다. 탱크까지 팔고 있어요. 네, 고속철도와 전차. 네. 또 탱크 전차까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수주 8년치 일감까지 확보가 되었다. 앞으로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1분기랑 2분기도 잘 나왔습니다. 역시. 네, 제가 이 종목 제가 잘 네. 아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종목을 그 네. 밑에서 공략해서 아, 꼴랑 50%밖에 수익 못 냈어요. 오. 와, 그래도 오. 50%가 넘어요. 지금 2배 반이 갔는데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수익률이 네, 150%가 나와야 맞는데 네. 50%밖에 못했다. 역시. 한 매친 종목. 한이 제 한이 설했어요. 이 한이 설했는데 제가 얘기되지만 이은복 전문가님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매출액, 네.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순이익, 다 사상입니다. 사상 최대 수주 잔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와. 여러분 종목명이 궁금하시죠? 기술적인 것까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약 부채도 1조 6천억 원이고 이게 제가 들고 온 가장 큰 이유 이거 마지막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지금 고점이에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고 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월 달 MSCI 한국의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다 MSCI 들어가면서 네, 들어갔습니다. 얘가 이제 다음번이 11월 달인데 이 11월 달에 지수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거의 6조 가량이 돼야지 조금 확실하게 편입이 되는데 지금 시총이 아까 제가 확인했어요. 5조 8천억인가 5조 9천억 고시네요.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네, 고시네요. 얘가 지금 독보적인 1등이에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기술적 분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또 보여드리는 건데 HD 현대일렉트릭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HD 현대일렉트릭 너무 계속해서 우상향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수가 편입이 돼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주가가 고점이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연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고점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경신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차당 최대고 신규 수주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신규 수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반드시 주식공방 QR코드 반드시 스캔하셔가지고 주식공방에 입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진현재 MC께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의 자세한 전략과 매수매도 타이밍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급방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본 방송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